그럼 내가 이게 불안 장애인가? 아니면은 그냥 불안해하는 건가? 진단을 했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죠. 우리가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안녕하세요. 서울대학교 심리학과 한소원입니다. 걱정, 근심 많으신 분들 있으신가요? 저도 걱정을 엄청 많이 하는데요. 오늘은 이 걱정, 불안 이런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걱정거리가 있어서 걱정을 하면 그건 정상이죠. 뭐 우리가 밖에 나갔어요. 문 안 잠궜나? 뭐 이런 거는 뭐 흔히 누구나 하는 걱정이고요. 그런데 이게 도를 넘어서 정말 모든 걸 걱정하는 경우, 가다가 넘어져서 갑자기 뭐가 부러지면 어떡하나? 엘리베이터가 이게 망가져가지고 갇히면 어떡하나? 일어나지 않은 일을 걱정하는 게, 그리고 불안해하는 게, 그게 이제 문제인 거죠. 사실 저희가 보통 가만히 있으면 이 생각 저 생각 하잖아요. 그때 그걸 잘 보면은 일어나지 않는 일을 생각하는 게 일어나는 일을 생각하는 것만큼이나 많다고 그래요. 그리고 일어나지 않는 일을 생각하고 있을 때 항상 기분이 나빠져요. 뇌는 사실 약간 부정적이에요. 가만히 있으면 기분이 나빠요, 원래. 그 이유가 뇌라는 존재가 살아남기 위한 존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위협이나 안 좋은 걸 더 빨리 알아차려야지 살아남을 가능성이 많거든요. 그래서 뇌가 조금 더 부정적인 쪽에 편향이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이 생각 저 생각 걱정을 하게 돼요. 문제가 있을 때 불안해하고 걱정해야 하는 것은 그건 당연한 거고, 그런 문제가 있는데도 아무 걱정이 없다. 그럼 그것도 문제예요. 불이 났는데 도망치지 않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도를 넘어섰을 경우에, 그러니까 그럴 경우에는 불안 장애라고까지 부를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범불안 장애 이렇게 부를 경우는요, 그 걱정이나 불안한 게 일상생활을 저해할 경우에는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일상생활에 그다지 지장이 없고 그냥 다 살 수 있다, 뭐 그러면은 그걸 장애라고 부르진 않거든요. 뭐 공황장애라든가 뭐 장애 얘기를 많이 듣죠. 그런 경우가 우리 평생 동안에 발생하는 율이 1.5%에서 5%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범불안 장애 더 많아요. 평생 동안 발생할 수 있는 유병률이라고 하나요? 그렇게 한 5% 정도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럼 내가 이게 불안 장애인가? 아니면은 그냥 불안해하는 건가? 어떻게 우리가 구별을 할 수 있느냐면요, 보통 이제 검사를 하는 게 자가진단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이제 지난 2주 정도에 내가 이런 경향성이 얼마나 자주 있는가, 그런 걸 이제 항목별로 보면, 예를 들어서 평상시 안절부절 못하고 뭔가 낭떠러지 떨어져 있는 것처럼 이렇게 불안한 상태다. 또 다른 것들이 있어요. 막 쉽게 피로하다, 뭐 몸이 아프다. 불안이나 걱정 근심이 너무 많을 때 신체적으로 막 아프거든요. 그 다음에 뭐 예민하다, 잠을 못 잔다, 이런 것들이 지난 2주 생각했을 때 항상 그렇다, 쪽에 가깝다. 어쩌다가 뭐 걱정할 수도 있고 어쩌다가 불안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하루 종일 늘 그렇다, 그런 시간이 안 그런 시간보다 더 많다, 이런 식으로 될 경우에 우리가 그게 이제 장애라고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뭔가를 해야 되는데 정말 눈앞이 깜깜해지고, 그래서 아무 생각이 안 나는, 너무 걱정, 근심, 뭐 불안해서, 그럴 경우에는 이게 이제 장애 수준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진단을 했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죠. 우리가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뇌과학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불안해하고 걱정하고 이런 게 사실 일어나지 않은 일이나 미래 일이나 가정한 것, 그런 것에 대한 생각이죠. 그런데 그런 뇌의 메커니즘이요, 어떤 거랑 똑같으냐면 미래를 계획하고 어떤 준비를 하고 결정을 하고, 그런 메커니즘이랑 같은 메커니즘이에요. 그래서 이게 나쁜 게 아니라 그런 기제가 이렇게 불안감으로 작동하는 건데, 그래서 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면은 미래를 계획하는 그런 뇌의 회로와 같은 회로라고 한다면, 그 회로를 긍정적으로 잘 쓰는 연습을 자꾸 하는 거예요. 뭔가 결정을 하는 거예요. 뭐라도. 아주 간단한 거. 아침에 뭘 입고 나갈까? 일단 신발부터 정했다. 그럼 신발을 정했으면 거기에 맞춰서 다른 게 더 정해지겠죠? 하나를 먼저 정하는 거예요. 일단 하나를 정해놓고 나면 그 다음엔 조금 더 쉬워지고, 그리고 우리가 불안해하고 미래를 계획한다는 것 중에 어떤 게 있냐면, 그때 어떤 느낌일까? 그걸 우리가 추측하는 거예요. 뭐 사람들을 초대해서 친구들을 불러서 우리가 파티를 한다. 그런데 뭔가 사이가 안 좋다거나 둘이 사귀다 헤어졌다거나 이런 친구 둘이 있다. 좀 이상해지면 어떡하지? 막 좀 불안한데, 마음이 안 좋은데, 이런 기분까지 벌써 상상이 되거든요. 그러면 이번에는
하나만 부르자. 그 둘 중에 뭐 이런 식으로 딱 결정을 하는 거죠. 이렇게 미리 결정을 하나 해놓잖아요. 불안과 관련된 이런 부정적인 정서, 감정이 좀 사그라들어요. 그리고 어느 순간 너무 불안하고 그럴 때 앉아서 계속 그 생각만 하잖아요. 그럼 그걸 떨쳐버릴 수가 없어요. 몸을 움직이셔야 됩니다. 벌떡 일어나서 바깥에 나가든지 뭐 맛있는 걸 먹으러 가든지 아니면은 자연 이쁜 데를 보러 가든지 뭔가 다른 걸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럴 때 내가 좋아하는 거, 내가 긍정적인 감정을 느낄 수 있는 걸 하는 게 좋겠죠. 저는 커피를 엄청 좋아하는데요. 그럼 커피숍에 간다거나 단 것도 저는 엄청 좋아하는데 단 걸 먹으러 간다거나 한 입밖에 못 먹는 한이 있어도 이런 걸 딴 걸 좀 해보는 거예요. 잠깐. 제가 요새 집 문제로 엄청 걱정이 많거든요. 서울이 얼마나 집값이 비싸요. 그래서 그걸 너무너무 걱정하다가 막 우울하고 그런 생각을 막 하다가 제가 내가 뮤직비디오 하나 제가 취미로 하는 게 여러 가지 있는데 밤을 새고 앉아서 그거를 에디팅을 했습니다. 그렇게 다 만들어졌어요. 잠도 하나도 못 잤는데 그럼 피곤하잖아요. 근데 그걸 다 만들어 놓고 기분이 너무 좋았어요. 막 신난다 막 이제 자랑하고 사람들한테. 걱정거리가 없어진 건 아니죠. 그건 그대로 있어요. 그렇지만 제가 정말 딴 거에 집중해서 그 즐거움을 느끼고 그러면서 우리가 극복하고 사는 거죠. 즐겁게. 불안이 너무 심해졌을 경우에 범불안 장애가 될 수도 있는데 그럴 경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잘 대처하고 긍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그런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그 나이키의 광고가 Just do it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정말 뭐라도 하는 것, 결정을 내리는 것, 이렇게 하기도 했다. 그런 것도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이런 영상이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구독, 좋아요 해주시면 더 좋은 영상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